자, 이어서 볼까요? 4페이지. 이제 취업 규칙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취업 규칙에 문제되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눈으로만 쭉 따라오세요. 눈으로 따라오시고 줄친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여기는 취업 규칙은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업 규칙하고 해고 파트가 꽃이에요. 개별적 근로관계. 왜? 내기 너무 좋아. 예, 판례가 너무 판단 기준을 잘 설명해 준 거고 판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기가 너무 좋아요. 수험생들 구분도 확확 되고. 보시면 선은 저희가 아까 말한 그런 일반적인 일반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번 볼게요. 불이익 변경의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취업 규칙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지. 보시면 1번 보세요. 취업 규칙 변경 절차 어디에 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있습니다. 94조 1항 법조항 갖고 온 건데 볼게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적 가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노동조합. 있으면 그냥 노동조합 가면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겠지. 그래서 근로자 가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뭐다? 근로자 가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데 2번 보세요. 불이익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불이익한 경우에 절차 양가로 1번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94조 1항 단서 조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아니고 뭐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이거 제가 뒤에 써둔 건 뭐예요? 불이익 변경 절차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당연한 거겠지. 당연한 거겠죠. 불이익한데 근로자 쌩까 그냥 마음대로 규정하면 뭐 굳이 이런 절차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보세요.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서는 불이익한 변경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냥 변경과 불이익 변경을 구분하고 있는 거고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네요. 판례는 없던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거나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본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 회사는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쭉 다니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근데 갑자기 60세로 정년 규정이 생기면 뭐예요? 내가 더 다닐 수 있는데 못 다니는 거네. 그래서 불이익한 거고. 징계 사유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좀 일찍 좀 지각 10분까지는 봐줬어. 근데 갑자기 1분 단위로 징계하겠다라고 추가되면 뭐예요? 이것도 불리한 겁니다. 이것도 불리한 거. 그렇게. 이게 원칙이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이 공존되는 경우입니다.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이 공존되는 경우. 판례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어떤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고 어떤 근로자한테는 불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야 나한테 A 회사에 A 근로자들 두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하나는 상여금이 200%에서 100%를 줄었어요. 이거 좀 불리하네. 그죠? 누가 봐도 불리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쓸게요. 근데 근무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줄었어요. 월급은 그대로고. 좋죠? 좋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이 1일 2시간씩 떨어져서 본인들의 개인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있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겠네. 그죠? 나는 이게 더 나는 이게 더 해서 이건 뭐냐면 이 근로자한테 일부 조건은 불리하고요 일부 조건은 유리하다. 이거 어떻게 본다? 아까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보겠다 이겁니다.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근로자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너무 애매하잖아. 너무 애매하죠. 양가로 4번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근로자별로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가 다른 경우, 아까 그겁니다. A, B 나눠져 있는 거 다 읽어볼게요. 판례는 취업 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한테는 유리합니다. 아까 같은 거예요. 일부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 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밑줄 그은 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 간의 이분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이겁니다. 아까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판례가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분해서 하겠는데, 만약에 구분도 안 돼. 똑같다 하면 봐.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은 일해요. 똑같은 일 하는데 그냥 200%,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럼 뭐다? 그냥 불이익한 걸로 봐버리는 겁니다. 왜? 동의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왜? 불이익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충돌될 때는 뭐다? 양쪽 당사자가 충돌되면 그냥 불이익한 걸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한 변경 절차 거치겠다 이겁니다. 거치겠다. 우리 시험 문제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험 문제가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럴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데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교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뒤에예요. 동의의 주체부터 동의 방법,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 소급 적용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다? 불이익 변경은 무조건 판단이 되겠죠. 불이익 변경이라고 나올 겁니다. 문제가 안 나오면 이 앞에서 끝나요. 뭐 없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트릭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3번 보시면 이제 동의의 주체입니다. 자,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시면 원칙 보실까요? 원칙.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인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인데 과반수 대표하는 노동조의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 여부 없이 바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 판례는 과반 노조가 있어서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아까 그걸 똑같습니다. 과반 노조 동의를 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던 애들도 자연스럽게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둘이는 A 업종, B 업종은 만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완전 따로 있어요. 얘는 서울, 얘는 부산, 얘는 뭐 하역 관련 일을 한다면 얘는 서울에서 무역 관련 일을 해요. 만약에 회사에 이렇게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취업규칙이 만약에 A 업종만 불이익하게 변경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야, 우리는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여기만 불이익 변경돼도, 아까 뭐야 저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500명이고 우리는 50명이라면 얘네가 사이가 안 좋아. 얘네가
동의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계속. 웃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동의 주체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너무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 하면 뭐다? 적용받고 있는 애들한테만 동의를 받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게 판례예요. 이게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건 그건 시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여부.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는 뒤에 나올 거고 여기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 우리 취업규칙은 대리부터 과장급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거의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상여금 10%에서 상여금이 없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요. 우리 회사는 한 1년 다니면 대리 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시점에 얘네들만 가지고 불이익 변경의 동의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대리가 되는 얘까지 포함시킬 거냐 입니다. 얘까지 포함. 왜? 1년 가만히 있으면 대리 되잖아. 그죠? 특히 이게 2022년 건데 얘가 23년에 대리를 달아요. 만약에 1년 다녀서 이 적용이 23년부터 적용이 된다면 뭐예요? 얘는 그냥 적용되는 거야. 23년 땡 치면 신규 입사자가 아닙니다. 얘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다? 단체 취업규칙이 적용 예상되는 자까지 뭐다? 동의주체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직군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다른 경우라면 직군별 동의를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하나의 근로조건에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불이익한 변경 시점에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이거예요. 자, 아까 이거 위에 줄은 뭐예요? 지금 직군별은 요거야. 지금 직군별 요거고, 근데 다만 하나의 근로조건 적용받는 사업장 이겁니다. 이거 여기 그때는 뭐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받는 시점에 아직 안 받아 나는. 근데 뭐다? 그 적용 예상되는 집단의 경우에는 장래 변경되는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서 집단의 동의 주체를 된다는 게 입장이다. 다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적 근로관계 볼 때는 딱 근로자 측에서만 보면 됩니다. 사업주한테 너무 불리하잖아 하는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꼬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건 근로자 측에 유리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로기준법 자체가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답안에 쓰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다만 정당성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똑같아요. 원칙으로 따지고 밀고 나가면 야, 이 시점에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장래요, 소급표 인정 안 됩니다. 왜? 헌법상 소급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봐주는 이유는 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외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 방법도 보세요. 원칙 불이익 변경되면 동의 받는 거예요. 노조 있으면 받는 거고, 우리는 양가로 2번 볼까요?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나오겠지. 있으면 갭 동의 받으면 끝나는 거고 넘어가시고. 양가로 1번입니다. 이제 반가로 1번. 자, 동의를 받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없이 반장 선거를 해서 뭔가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누가 없어야 된다? 선생님이 없어야 돼. 내 눈앞에 없으면 좋은데 내 눈앞에 없기가 쉽지 않겠죠. 선생님 갈 데가 없잖아, 만약에.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도 똑같아요. 회사가 내 건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줄친 거 보세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 이거를 사용자가
내 눈앞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판례에서 나온 용어를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이 눈에 넣어두시고요. 쓸 때도 이렇게 써보려고 꼭 하세요. 생각보다 이 단어를 찾을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시험 갑자기 한 7,000명씩 보잖아요. 그죠? 7,000명씩 봅니다.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뭐 저도 어디 옛날 선배님들이 이거 시험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시험 준비하다가 여기 있을 때 노무사 시험, 그때는 노무사 시험이 거의 학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전도 안 줬고, 법전을 암기를 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전을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취업, 그 문제도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하면 법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뜨는 거야. 내가 애워서. 그런 시험이었는데 갑자기 인기가 치솟으면서 갑자기 바뀐 겁니다. 신림동 판도가. 말했지만 저 신림동 오래 있었잖아. 역사를 다 봤습니다. 사법시험 없어지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고시식당 다 망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고시식당을 넘기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좀 잘못했던 게 나빴죠.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이러면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다시 살아났거든요. 왜냐면 노스쿨이 들어왔을 때 변호사 시험을 떨어질 거라는 상상을 안 했어. 정부 제도가. 근데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타지처럼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많아졌죠, 갑자기 고시식당이. 제가 신림동 탈출하기 전까지는 고시식당이 다 망했었어요. 없었어요. 예전에 다른 사법시험 할 때는 고시식당 풍경이 있습니다. 줄 서서 먹었다고요. 안 망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미어 터져요. 원룸 이런 거. 그 당시에 10년 전이죠. 12, 13년 전. 여기 지금 우리 학원 안쪽에 들어가면 베리타스 있죠. 베리타스 앞에는 조용해, 동네가. 거기 원룸이 전세가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근데 지금은 널렸어.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로 호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시식당을 이렇게 할 때 대부분 거기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거지하면 일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다 고시를 하다가 실패하셔가지고 그냥 거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한테 넘겼어. 고시식당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 끊었던 식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식권을 살 때 30장, 50장 사잖아요. 이 사람은 수익이 없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호텔 그 회원권이랑 비슷해. 이미 다 팔려놓은 거를 넘겨버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예, 이 사람들은 다 샀잖아요. 그래서 진짜 줄줄이 다 망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판도가 좀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노무사 시험이 뜨고 지금 노무사 시험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도 예상을 아예 못했습니다. 노무사 외에도 되게 이번에 합격자 많이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예요, 지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잘 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조금 부족해도 붙었어요. 제가 봤을 땐. 예전에는 이 정도면 뭐. 근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면 떨어집니다. 야, 이 정도는 돼야지예요. 이제는. 이 정도는 돼야지. 오케이. 왜? 너무 똑같이 쓰니까. 제가 최근에 수석 노무사님 뽑았거든요. 면접을 봤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한 분이 진짜 달달 외웠더라고. 탁 물어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셨네요.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그 정도까지 외운 거지.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런 식까지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단어, 명칭 이거는 완전 기본이지, 기본. 그러니까 1기부터는 답안 같은 거 쓸 때 요걸 조금 고려해서 써보세요. 우리 인사관리 할 때 키워드하죠. 우리도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주로 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단어 명칭은 똑같이 쓰고 우리가 차별화 둘 건 뭐냐면 아까 같은 겁니다. 노무 제공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뭐예요? 흐름. 왜 이게 나오게 됐는지 그죠? 똑같아요. 불이익 변경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정당성 없다. 아니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 근데 94조 1항 단서 조항의 위반으로 정당성 없다. 랑은 좀 다르죠. 그런 거. 이런 걸로 차별화 두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단어를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니 이제 단어는 좀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거는 거의 다 단어입니다. 단어고 웬만하면 똑같이 썼으면 하는 거. 앞에 거는 뭉개 써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뭉개 써도 돼요. 근데 제 밑줄 그은 거는 좀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려워지는 것보단 누가 똑같이 쓰느냐가 돼서 그렇습니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쓰면 좋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그 답안지 보고 보면 단어를 쓴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이게 이해도가 확 차이 난다고 느껴요. 네, 이겁니다. 스킬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근데 스킬은 2기, 3기 때 만들어도 충분해. 지금은 뭐다?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 원칙 볼게요. 자, 보면 이겁니다. 원래는 뭐냐면 자, 전부 다 모여야 됩니다. 싹 다 모여야 돼. 왜? 나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부 모이면 오케이. 근데 우리 회사가 너무 커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 취업규칙 나왔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계속 따라할게요. 자, 순양 같은 데 봐봐. 너무 많죠. 불이익 변경할 때 다 못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구별 단위별로 쪼개서 하겠다 이겁니다. 순양 증권 네가 하고 순양 생명 네가 하고 그다음에 뭐 미라클이 산대 하여튼 거기 니네가 알아서 하고 오늘 갔습니다. 그러면 전부 하는 건 아니네. 그러면 기구별 단위별로 했을 때 어쨌든 수렴이 1로 가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밑줄 그은 거 앞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사용자 측에 뭐가 없어야 된다?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 투표하는 겁니다. 지금 찬반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왜? 찬반 의견 집약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야. 위로. 근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가 뭐냐?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내 눈앞에서 꺼져야 되는지 아니면 내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는데 말은 안 하는 건지 보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나와가지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할 건데 이거 반대만 해봐.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기업이 어려워져서 상여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건 괜찮다. 근데 나 상여금 줄이고 싶습니다. 이거 반대하면 제가 인사상 불이익 줄 겁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자, 최근 판례태도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사용자는 부분적 회합을 통한 의견을 취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집단 의사를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 즉 뭐냐면 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뭐다? 내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가져오는 절차를 만들어놔라 이겁니다. 만들어놔라.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앞에 거를. 찬반 의견 취합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거 가지고 와라 이거지. 가지고 와라. 오케이. 대신 사용자가
단위 부서별로 이렇게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냥 자, 우리 내가 여기서부터 종이 돌릴 테니까 다 서명해. 이런 거 말고 최대한 들어봐라 이거지. 들어서 동의 구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원칙 판례는 잘 써주셔야 됩니다. 최근 판례야 뭐 원칙을 조금 엄격하게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원칙 판례를 못 쓰면 안 돼요. 못 쓰면 안 된다. 이렇게. 5번 보시면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역규칙 불이익 변경인데 원칙 뭐예요? 동의 못 받으면 불이익 변경인데 안 돼. 안 됩니다. 보시면 원칙을 다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은 뭐다? 근로기준법 94도 1항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도 규정되고 절차 위반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판례 태도 보시면 문제의 소재. 판례는 사회통상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해 놓으면 되게 쉬워요. 이해를 안 하면 헷갈리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오케이 됐습니다. 불이익해요. 과반 노조 찾아봤더니 없네. 그래서 적용받는 애 찾았습니다. 저기 A 그룹 서울에서 무역하는 애들한테 불이익 변경하는 걸로 찾았습니다. 동의 주체 찾았고요. 동의 방법 거쳤습니다. 찬반 의견 취합하고 올렸어요. 근로자 전체 의사결정 해가지고. 근데 과반수 동의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다? 여기서 이미 위반. 벌칙까지 받아요. 과태료까지 내고. (114조에) 따라서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뭐다? 효력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여기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법원에서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사회통념상 한입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해주면 안 될까 한 겁니다. 안 될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인정한 거 딱 한 번입니다. 오케이? 사유가 뭐였냐면 내막을 잘 알아두세요. 이걸 들어주면 효력이 없다 해서 소급해서 얘네들 거 다 근로자 측에 인정을 들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를 날리느니 뭐다? 회사 살리고 조금 손해보게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근로자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둘이 오인해서 협약을 한 상황이에요. 취업규칙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뭐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대단한 분들이 그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이랬겠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판례는 다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예외적인 경우. 시험제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내면 내는 거지 뭐. 근데 만약에 시험제 나왔습니다. 포섭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는 사회통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이 너무 커. 그 판례 밑에 사실관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과태료는 또 과태료대로 내요. 왜? 법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는 내는데 그거랑 별도로 뭐다? 웃겨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포섭이 되면 이걸로 포섭하는 게 좋아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문법 체계 하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는 사회통상 한입성 법리를 인정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최근 판례도보다 제한적 엄격, 제가 뒤에 좀 갖고 왔는데 전부 써놔요. 아예 못하도록 계속. 왜? 이거 하나 판결 빵 나니까 뭐예요? 너도 나도 이걸로 다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거 위반. 이렇게. 보세요. 이제 반가로 2번 사회통상 합리성 있는 경우는 뭐냐 이거지. 기본 입장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시고 이거는 그냥 달달달달 써버리셔야 돼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 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뭐다?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대. 이 판례에서조차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본인이 원칙적으로 써놨습니다. 왜? 아니 법 위반했으니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자, 불이익 변경이 돼서 이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했습니다. 근데 뭐다? 봤더니 야 이거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당해 조항의 법적 주범성을 시인했을 정도로, 이건 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니네가 판단을 내렸으니까 일단 그럼 사회통상상 합리성 있는 기준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판례는 사회통상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고려하겠지. 근데 누구랑 또 비교하겠어요? 사용자 측도 보는 겁니다. 이건 약간 사용자 측에 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에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는 뭐냐면 유리하게 하는 겁니다. 유리하게. 불이익 변경 해주는데 내가 좀 유리하게 더 해주는 거야.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 사항,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어떻게 교섭을 하고 있었는지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이거 불이익 변경 했더니 난리가 났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는 회사 좀 이해해주자 이런 느낌이면 해줘야 된다 이거지.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 상황 봤더니 다른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기업은 노조가 강성이거나 근로자들이 강성이어서 동의만 안 해준 거다. 그러면 뭐다? 따라가자 이거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근데 이게 뭐다? 원칙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 예외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판례는 사회통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해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실상 배제하는 거죠. 근로기준법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통상상 이거 하면 법 위반했는데 괜찮아. 사회통상 합리성이 있으면. 이거 뭐다? 근로기준법 있으나 하나 마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적 플러스 엄격 해석 거의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판례가 유연하게 해석한다라는 건 범위가 엄청 커요. 제한적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사유 아니면 절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사회통상 합리성 유무 판단 기준을 또 고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판례는 기존 사회통상 합리성 유무 판단 기준에 더해서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과 함께 항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의 경영 형태도 고려한다는 입장. 자꾸 요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해주려고 이런 겁니다. 앞에 거는 뭐 노조가 경의하고 어떻게 하고 국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니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거 불이익 변경 해주면 니네가 이익 나면 근로자한테 줄 수 있어? 이것까지 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쌤 해줄 수 있냐 이거야.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또 원칙을 강조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최근 판례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변경 전후의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 그러면 취업규칙 내용 2회입니다. 2회가 뭐냐면 사회통합상 한시성 유무를 보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규칙 내용만 봐라 이거지. 야, 다 필요 없고 내용만 봐. 2회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합상 한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다?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제한적, 엄격하게. 판례 쓰실 때 취업규칙 내용 2회입니다. 이런 거 포인트로 잘 살려주세요. 이런 거. 그게 여러분들 문제의 그 난이도 합격권에 가냐 못 가냐를 이게 결정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다? 사회통합상 한시성은 인정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마지막이죠.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는 다 아시더라고요. 옛날부터 논의가 됐지만 판례가 막 명확하게 막 대법원 판례가 빵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요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긴 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풀어보긴 할 겁니다. 자, 22년 12월이네.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냐? 야, 우리 기존에 상여금 500% 받았는데 과감하게 합시다. 빵프로 없어. 난리가 났죠. 500%에서 빵프로?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500만 원 받는데 없어지는 거야. 200이면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하기야 1400억도 없어도 누가 깜빡 안 하던데. 그죠? 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안 하겠지. 사회통합상 한시성 유무 아무데나 갖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다? 효력이 없네요. 효력이 없어요. 동의 안 했네. 그러면 12월에 했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가 23년 1월에 신규 입사자가 들어옵니다. 신규 입사자가. 근데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야, 얘네들 동의 안 했지? 그러면 우리 기존 근로자들은 500% 주고 23년 1월 입사자부터는 상여금 빵프로를 한다라는 취업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불이익 변경 동의 안 했으니까 기존 애들 500% 해준 거예요. 그럼 얘네는 똑같이 가는 거야. 23년 1월 입사자 0% 기존 근로자들이 와 반대한다 할까요? 상식적으로도 관심도 없겠지만 뭐예요? 아까 우리 공부한 걸로 따져보면 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왜? 이미 나는 옛날에 입사한 사람이잖아. 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이 아닌데 동의 주체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빼려면, 논리상으로 빼려면 그렇게 빼면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관심도 없고. 근데 답안에 관심이 없다고 쓸 수는 없잖아. 만약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동의 주체에서 빠진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입사를 했습니다. 할 때 23년에 내가 빵프로하는 거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기 때문에 뭐다? 불이익 변경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한테는 뭐다? 효력이 있다. 결국엔 뭐예요? 취업규칙이 2개네. 그죠? 2개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취업규칙 2개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된다. 이게 만약에 퇴직금 관련된 문제여서 퇴직금 차등 원칙의 문제가 되느냐? 안 된다. 왜? 알고 들어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는 게 뭐예요? 판례가? 애들 거 잘 보존해줬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기득이득이라고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래. 기득권 세력. 그죠? 너무 재밌게 봤나 봐. 재벌청. 너무 재밌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사무실 일하다가 막 10시에 막 차 타고 엄청 빨리 달렸어요. 놓치면 넷플릭스에 늦게 떠요. 12시 넘어 뜨더라고. 12시에 축구 봐야 되니까.
겁나 빨리 가서 제 봤어요. 거기 보면 기득 세력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대기업은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거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무사만 하면 돼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을 보면 넘어가세요. 양가르면 판례태도 보세요. 자, 기본적인 흐름이 이거고 이걸 머릿속에 둔 다음에 판례만 조금 암기해 놓으면 돼요. 밑줄 긋은 거 볼까요?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종종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다? 당연히 변경된 게 되겠죠. 왜? 얘는 기득이익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기득이익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말로 기득이득 침해나 효력 배제 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7번 소급동의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집단법 할 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건 이거예요. 일단 한 명부터 단체 협약으로 한 거야 이건. 오케이? 취업 규칙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단체 협약은 뭐냐면 이거 볼까요? 취업규칙에서 정했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유리하게 정하면 어떻게 돼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근로계약이 하위법규예요. 하위법규. 왜냐하면 보호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얘는 많죠. 얘는 더 많아. 근데 단체 협약은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얘는 미달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얘는 상회하면 얘 들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위반입니다. 위반의 표현은 뭐예요?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다 필요 없고 뭐다? 여거만 지켜라 이거야.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소급 동의도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소급 동의입니다. 단체 협약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 적용하게 됨을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뭐다?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해야 된다. 그만큼 뭐다? 파워풀해요. 단체 협약에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리 조건을 우선 원칙을 왜 뺐냐면 30기에 기출됐어. 30기에 너무 대놓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완전히 많이 떨어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일기 시작하면 설명 드릴 겁니다.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 이거는 그래서 소급 동의는 취업 규칙은 되게 힘들고요. 단체 협약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단체 협약이니까. 그 정도 보시고 주지 의무 보시면 주지 의무는 뭐냐면 취업 규칙을 배치해놔라. 알려줘라 이거예요. 왜? 신규 근로자 들어올 때 내가 빵 프로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뉴스에 나오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법제처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신규 법령이라고 떠요. 그 정도는 되라. 그래서 밑줄 긋은 거 보면 법령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이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이 정도 봐야 된다. 취업 규칙 논점이 좀 많아서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었다가 위양 예전 금지 좀 볼까요? 네.